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기다리셨던 오랜만에 교육 영상이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 또는 자영업 사장님들이시거나 네,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네, 글씨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 좀 별로라. 우선 수익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투자를 하신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 영상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보셨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통해서 투자로 인한 수익을 통해서 매달 얼마 정도를 벌어야 여러분들은 만족하실까요?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꾸준하게 1천만 원, 1천만 원 벌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는 매달 5천만 원. 5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1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조금 더 해서 매달 썸네일 내용대로 1억 원을 버신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1억이면은 1년에 12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2억. 네. 12억이니까 수도권에 좋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매달 1억이니까요. 배기음 빵빵한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 각종 뭐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다들 기분 좋은 상상에 돈도 버시면서 주식 코인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로또도 구입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매월 1억입니다. 1억. 예.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50억 정도 벌면 현금으로 벌면 또는 100억 정도를 벌면 바로 은퇴할 거다, 졸업할 거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매달 1억 원 수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종합 소득세가 있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내가 버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네. 내가 매달 1억 원을 번다면 소득세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1억이면 10억 원 초과니까요,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면 1억을 다 못 받죠.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공제고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1억 원이 1억을 다 받지 못합니다. 10억 원 초과면은 45%예요, 여러분들. 누진공제 빼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있죠. 이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 또는 전업 투자자라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세무사를 통해서 또는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국세청 같은 곳에서요. 여기 보시는 소득세만 낼까요, 여러분들? 추가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여기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 있으면 재산세, 부가세 등등 사업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세금도 내야 됩니다. 요즘 SNS에서 영리치, 영앤리치, 현금 다발, 한강뷰, 슈퍼카, 명품 등 자랑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자산은 절대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 등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자가가 아닌 월세거나 법인 리스 차량 등의 거짓 눈속임인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하는 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거나 불법, 탈세 또는 눈속임을 위한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반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은 누리는 만큼의 많은 세금을 냈을 테니까 진심으로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벌어보신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또 요즘에는 투자에 대해서 또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 투자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수익도 내고 싶어 하는데요. 투자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은행 예금이나 적금 또는 현찰 보관이 안전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년 물가가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예금, 적금이나 현금화 등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 확정된 손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화폐 값어치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직종들도 생겨납니다. 저 같은 코인 유튜버도 많이 생기고요.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일반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또는 전문직 분들도 개인 투자를 다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세 외 추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설명드렸었던 금융소득에 의한 과세인데요. 내가 버는 과세 표준에 내가 버는 만큼의 소득세를 내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넘는 구간은 넘어가는 만큼 누진세를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여기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은행 예금 적금, 증권사 CMA 주가 연계 상품 ELS, ETF 등 주식의 배당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선물 옵션, 국내 해외 주식, 해외 펀드, 해외 선물, FX 마진 거래 등등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이고요. 수익도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는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네. 다행히 올해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은 비과세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해외 자산이 5억이 넘게 되면 반드시 미리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현재 비과세라고 해서 나중에 내면 괜찮아 미루고 나중에 신고해도 모를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투자한 초기 자금이나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은 전부 다 내가 미리 알아보고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코인이니까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몰래 보내면 모를까요? 거래소마다 입출금 내역이나 트래블룰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좌 소액으로 막 입금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뒤로 빼돌리면요. 모를 것 같지만 나라에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또한 모든 입출금 및 현금 거래에 관련해서는 증여세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납부돼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절대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아직은 소액이라 모를 거야 하시면서 계속 미루고 계실 건가요? 그렇게 미루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무조사라는 것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도 나지 않는 옛날 일까지도 다 파헤치고 그동안 밀린 만큼 세금 납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야겠죠. 한마디로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 한 번 실수니까 조용히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라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다. 코인 유튜버 분들 중에 저 같은 소규모 말고 대형 유튜버나 유명하신 분들은 후원이나 멤버십 등 많은 수입이 있겠지만 당연히 레퍼럴 수수료에서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세 표준 기준으로 법만큼 세금도 내야 되고 해외 소득인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환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도 내야 돼요. 부가세도 전부 납부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움직이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달러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타 소득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추징당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 원까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갑자기 현실적으로 어두운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세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세무사분들을 또 알아보고
전문가분들을 또 찾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 관련법은 물론이고 경험도 중요하고요. 유튜버 광고 수익들, 레퍼럴 수수료 부분이나 코인이나 주식, 해외 선물 등의 투자는 전문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전문 세무사 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좋은 세무사님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 비트코인 가이드 채널에서도 함께하게 돼서 세무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셨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계시는 저축이나 투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닌지 미리 정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자세하게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